요거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네. 앞에 거 네 가지 기억하는 사람 지금. 앞에 거 네 가지. 기억하죠? 기억하죠? 순간이동이 있었고, 동작이동이 있었고, 소재이동이 있었고, 주제이동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볼 게 마지막 유형인 양상이동인데 잘 됐습니다. 왜 마지막 이동으로 소개할 기회가 왔다는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얘는 약간 별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모든 이동이 양상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동을 양상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대표적으로 요 크게 보이는 거 없나? 자, 동작이동 가봅시다. 야구선수 공 왔죠? 공 왔어요? 공 쳤죠? 명백히 동작이동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상황과 글자와 나레이션과 대사를 넣을게요. 얘 몸집을 조금만 작게 해주고 어린이 야구단 뭐 이런 거라 칩시다. 동작은 그대로 같아. 어릴 적 내 꿈은 WBC 우승이었다. 그리고 난 오늘 우승을 앞두고 있다. 대사를 넣었어요. 무슨 이동이 됐어? 이 설명 중요하니까 제대로 들어야 돼요. 같이 들어요. 영현이 맞죠? 자, 오늘 할 게 양상이동이에요. 오늘 할 게 양상이동이고 모든 순간이동, 동작이동, 소재이동, 장면간 이동을 양상이동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버리는 순간 독자가 혹시 여쭐 장난인데 지리는데 이 말을 들어요. 자, 그 예시가 이거였어요. 야구선수 미안한데 5초면 되잖아. 10초면 되잖아. 어린아이 몸집으로 야구선수가 있고 성인 몸집으로 야구선수가 있는 두 칸을 배열한 다음에 어릴 적 내 꿈은 WBC 우승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꿈을 이루고 있다. 라는 대사가 들어가면 무슨 이동이 된다고요? 주제 이동이 동시에 양상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 연출을 보는 순간 독자가 오씨 쌈박할 때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유형은 양상 이동은 여러분이 독자가 조금 질릴만 할 때 한 번씩 터뜨려주면 여러분의 팬이 됩니다. 독자가 여러분의 팬이 돼요. 오씨 이 작가 연출 진짜 잘하네. 그 이동을 오늘 배울 겁니다. 이거는 되게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장소나 발상 그리고 분위기 등이 지니는 다양한 양상 즉 여러분은 MZ세대를 요즘 뭘 잘 못 읽는다고 하죠? 맥락을 잘 못 읽고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잖아 꼰대 세대들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맥락을 잘 읽는 사람들이 이 연출을 잘하고 맥락을 잘 읽는 독자들이 이 연출을 좋아합니다. 그 유형을 오늘 볼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이에요. 크리스마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가진 뭐 트리라든가 상타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치명수가 있는 하늘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어떤 남자 다시 그 남자가 보는 건데 아주 옛날이었겠지 혹은 미래겠지 해변가 갈매기 날아다니는 해변의 하늘을 보여주면 요렇게 칸이 넘어가면 어떤 분위기와 양상 맥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면의 분위기나 맥락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침뱉은 잿더리, 꽁초, 연기, 찌그러진 캔, 타액들, 맥주 뭐 이런 흔적과 거친 표정의 힙한 애들이 플렉스하는 장면을 같이 연결시켜주면 어떤 맥락을 읽게 됩니다. 그 맥락으로 연출하게 되면은 순간이동, 동작이동, 소재이동이 양상이동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스토리만 쓴 건데 자, 여기서 여기 무슨 이동이죠? 여기서 여기 순간이동입니다. 아주 미묘한 찰나를 그렸어요. 자, 여기서 여기 무슨 이동이죠? 순간이동입니다. 즉, 이 맥락을 통해서 뭔가에 약간 물러서고 있다,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물러서는 와중에 핏자국이 배어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제가 항상 연출할 때 그걸 지키라 했잖아. 이 컷을 그릴 때 내가 뭘 보여줘야지를 생각하기보다 이 컷 안에서 내가 뭘 보여주지 않아야지, 아직은 감춰야지, 이거를 늘 계산을 하고 콘티를 짜야지 독자를 살짝 뒤로 밀 수가 있다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밀어서 일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요것도 부분이죠. 아직 전체를 안 보여줬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스토리 쓰면서 요 장면을 꼭 그리고 싶었어요. 이 장면이 꼭 나와야 된다. 일장기를 어떤 게 표현하는. 그리고 복수를 군인이 아니고 일반 양민들이 하는 장면으로 연출하고 싶다가 연출 의도였습니다. 자, 저 장면까지 갑니다.
그러면 P로 이어져 가지고 저거는 어떤 분위기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양상 이동이 됩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그거에 대한 해설이나 정확한 그거는 뭐 교재를 보던가 아니면 제가 오늘 영상 녹화를 1분 반 때 했는데 그거를 올리든가 할 테니까 그걸 보세요. 그럼 앞에 제가 이거 비슷한 거 보여준 거 있는데 거기서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인가를 여기서 뺐어요. 빼면은 무슨 이동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짐승 같은 인원들에게 우리 가족이 여기서 여기는 무슨 이동? 소재 이동. 정확하죠. 소재 이동입니다. 낯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낯이라는 소재로 갔기 때문에 소재 이동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장소와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낯 그리고 시간대는 과거 그리고 살해의 도구인 낯이 그때는 생존을 위한 농기구로 바뀝니다. 싹둑 그리고 말순이는 죽었겠죠. 말순이의 복수를 얼마나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무슨 이동? 주제 이동. 여기서 여기 무슨 이동?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여기서 여기 무슨 이동? 소재 이동. 여기서 여기는 주제 이동입니다. 시간대가 다시 이쪽으로 백 됐어요. 여기서 백 됐고 여기서 다시 앞으로 프로트 됐어요. 그럼 퍽퍽 으악으악 하는 거 장면. 이 장면에서 시간대와 공간은 같은데 무슨 이동? 여기서 여기 소재 이동. 여기서 여기 소재 이동입니다. 이 연출 여러분 슬렌더크 춤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다 놀라잖아. 오 이동이에요. 그대로 뺏겨온 겁니다. 근데 표정은 아니죠. 알겠죠? 그렇게 이동하면 여기서는 주제 이동만 들어간 것 같지만 뭐가 들어갔느냐? 여러분 샤레이드 기법 배웠었잖아요. 표정 뭐 이런 거 얼굴 신체 언어 샤레이드,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상징 샤레이드. 이거는 상징 샤레이드입니다. 낫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이거를 맥락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복수했다면 총으로 쐈을 거고 농민들이 복수를 했다면 낫, 홈이잖아요. 홈이 낫, 골등이 그죠? 농기구로 복수를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은유예요. 그렇게 양상간 이동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예시들을 보면 저렇게 분위기로 몰고 가는 연출 있죠. 저렇게 분위기로 몰고 가는 연출들은 양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더 예시를 보여줄 텐데 마지막 유형 보고 갑시다. 자, 6번째 무관계 이동인데 요거를 제가 쓰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 했어요? 쓰지 말라고 했죠. 근데 도대체 왜 소개할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다 해죠. 무관계 이동을 소개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칸이랑 칸 넘어가는 순간에 논리적으로 연출 의도를 못 읽을 정도로 아무런 논리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전자기기, 삐삐, 노부, 부화, 별장, 김치, 나무, 생선, 유의, 추상화. 그러니까 저 코스로 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의아함을 주는 효과를 가지는 이동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 독자를 턱 걸리게 하고 싶을 때 왜 이래 잠깐 뭐 컷이 중간에 날아간 거 아니야? 하고 잠깐 스크롤 짓을 멈추게 하고 싶을 때 등등등의 이유로 일부러 써줍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린 만화 중에 아무 연관 이 페이지에서 하나, 이 페이지에서 하나, 이 페이지에서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그냥 붙여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동 논리적 연관성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 사랑 나날이 커져가고 딴일 찾아보자. 친구로서 부탁할게. 잘들 가요. 엄마는 잘했다. 나 내일부터 단계할 거 시작할 기다. 이거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유형의 예를 들면 영상 콘텐츠를 어디서 보냐면 영화 프로모션 영상이나 예고편 영상에서 보지 않아요. 앞에서 조력장 하고 있다가 자네는 이제 끝날 걸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이렇게 막 연결시켜놨잖아. 근데 각각 시퀀스들은 논리적인 구조는 있는데 넘어갈 때는 구조가 없죠. 그럴 때 가끔 쓰는데 일부러 낯선 느낌 주고 싶거나 아니면 작가가 의도한 코드 아니면 이스터 에그를 넣고 싶을 때 가끔 써줍니다. 얘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다 그러면 연출 실수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완벽한 무관계 이동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완결성 연상이라고 배워왔고, 자, 요거 계속 하다가 다른 데서 뭐 목복이라고 돼 있나? 그 다음에 다 보여주면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든 연결시킬 걸? 밥을 먹고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까지 하고 모든 유형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적용 사례 보면 되겠네요. 웹툰 속의 영상 연출 두 가지를 봅시다. 웹툰이 재발견해낸 중요한 연출 도구입니다. 자, 먼저 순간이동. 우리 6개 다 봤으니까 순간이동 뭔지 알죠? 자, 찾게 빠진 새끼 괜찮다? 괜찮다. 살짝 이거 무슨 이동? 순간이동. 요것도 순간이동. 요것도 순간이동이죠.
됩니다. 컷 크기만 키워놨고요. 얘 표정이 지금 괜찮은 애는 아니죠 지금. 맞죠? 속내를 숨기고 있고 얘는 조금 있으면 답을 치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인데 뭐가 바뀌어서 양상이동이 됐어요? 기다리는 여자 캐릭터가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그죠? 강아지처럼 다다다다 뛰어갑니다. 인간은 지금이 몇 시고 수면을 참을 수리고 수목다는 주업이라고 하니 악당을 퍼붓는데 지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다는 거. 꿀물 마시다 착취해서 주업이라 해야죠. 천대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장이 새끼는 확고한 시기구 같아 이렇게 도란도란 하면서 다시 여자 캐릭터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이동이 돼 양상이동으로 바꿀 수 있다. 순간이동과 이 양상이동을 왜 자꾸 쓰라고 하냐면 다른 모든 유형의 연출에 비해서 유독 웹툰에서 그 진가가 잘 나옵니다. 저 연출을 써주면. 알겠죠? 옛날 만화책 때보다 훨씬 더 웹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영상 장르에서 효율적인데 동영상에서 이거를 많이 썼어요. 순간이동 연출을. 동영상에서. 즉 영화나 드라마에서. 근데 우리는 정지 영상 장르입니다. 정지된 이미지를 야열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동영상에서 주로 독점해온 연출 방식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웹툰에서도 만든 게 순간이동이랑 양상이동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고 언제 쓰느냐? 서서히 변화하는 상황 아니면 정서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즐겨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진가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칸 연결 유형이 중복되거나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재밌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연출한 건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건 내가 연출했는데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제가 연출한 건데 연출 더럽게 못했다고 하나 깐 거 보여준 적 있었죠. 이딴 식으로 연출하지 말라니까 하나 보여준 거 있었죠. 오늘은 그냥 자랑한다 생각하고 지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연출을 어떻게 하면 이게 멋들어지게 나오느냐. 전체 스토리 모르죠? 대충 이렇게 설명할게요. 얘 착해 보이지만 완전 바람둥이입니다. 자, 얘 쓰레기 캐릭터예요. 자, 이건 바람둥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악녀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선한 캐릭터, 지고지순한 캐릭터예요. 3명이 나옵니다. 자, 일단 눈 마주치고 포근하게 안아줘. 뭔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자, 더 꼭 진심을 담아서 결혼 5주년 축하해. 지금 얘한테 하는 말 아니죠? 근데 얘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지금 바뀌었어요. 물론 제 그림이 그렇게 격화체는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는 노래방이고 여기는 가정집입니다. 자, 장소가 같다면 무슨 이동이에요? 순간이동이죠. 아주 미세한 동작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캐릭터예요. 다른 캐릭터. 빨래장갑, 노란 거, 빨간 거 빨래장갑, 뭐라나 설거지 장갑. 그거 끼고 있고. 자, 결혼 5주년 축하해. 그렇지. 더 다정하게 말해. 늘 고생만 시키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해주면 여자가 이렇게 감동받을 만한 대사를 악녀가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란 말이죠. 여기 노래방, 여기 가시집.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만을 말풍선이 중첩됐어요. 사랑해 라고 했어요. 두 개의 사랑이죠. 추접은 사랑과 추접은 사랑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 나중에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해설은 교재 같은 데서 보시고. 자, 무슨 이동 됐어요? 주제 이동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무슨 이동? 주제 이동. 여기서 여기 주제 이동. 여기서 모든 이동 유형은 총 8것이 전부 다 주제 이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로만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눈 마주치고 포근하게 안아주라.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해주라. 더 다정하게 말해라. 늘 고생만 시키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사랑해. 전부 같은 공간입니다. 자, 무슨 이동이요? 동작 이동 내지 순간 이동. 전부 동작 이동 내지 순간 이동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집으로 갔어요. 여보 결혼 5주년 축하해. 그 악녀가 건네준 그 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만을 어쩌고 해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 기사가 있으면 전부 무슨 이동이죠? 동작 이동 내지 순간 이동 정도는 전부 동작 이동. 근데 얘를 섞으면 달라집니다. 일단 눈 마주치고
치고 포근하게 안 하죠. 여기에서 여기는 장소가 바뀌었으니 계속 주제 이동. 그러면 얘는 스토리에서 대본은 하나죠. 작화가가 연출이 들어간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출해놓고 저는 뿌듯했을까요? 안 뿌듯했을까요? 뿌듯했어요. 누구시 잘했어. 뭐 이렇게 이건 잘 나온 것 같아. 이건 좋아. 뭐 이렇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글과 그림의 결합 유형 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면 더 꼭 진심을 담아서 여기는 이 상황에서 나온 대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듣고 나중에 들으면 더 기억 잘 날 거야. 이거는 병렬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병렬 결합. 나중에 병렬 결합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의 어는 그렇게.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거를 봤고요.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 일반 그림에서도 이거는 책에 떨어진 두 개의 나뭇잎인데 하트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양상이동이고요. 특이한 사례죠. 실제 제 갤러리 보고 그랬는데 구도를 봤을 때 무슨 이동 유형이에요? 순간이동입니다. 장소와 시간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양상으로 이동시켰느냐? 어떤 젊은 남자 그리고 딸들 사진인가 봐요.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 계속 안 누르면 화면 터지잖아요. 블랙미러 나오잖아. 블랙미러에 비친 표정은 누구죠? 여기 점 있는 사람. 노인이 된 어떤 아저씨의 표정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이동 유형은 무슨 이동 유형이에요? 프레임을 이쪽으로 두면 주제 이동이 됐죠. 즉, 주제 이동이 동시에 무슨 이동? 양상 이동이 됐어요. 그럼 양상 이동으로 연출하는 방식은 되게 꼭 자기 그림 가지고 그런 소리 좀 낯간지럽지만 되게 그냥 멋져요. 되게 멋있다. 이렇게 연출하면 아이디어 괜찮네. 이런 뿌듯함을 줍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확 이렇게 뛰어넘는 맥락을 표현해주면 독자가 재밌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매번 독자와의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멱살 잡고 끌고 가려면 그러려면 칸 연결 유형을 일부러 중첩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혹은 고의로 오해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트릭을 숨겨놓으면 독자가 그거 맞추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실제 사례 분석과 퀴즈를 좀 내볼게요. 자,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봅시다. 미래에 나는 잘 지내니? 거울 썼어요. 거울 자주 나옵니다. 모든 작품에는. 글쎄, 뭐 한 거라면 본다. 이 얼굴은 젊은 얼굴이에요. 늙은 얼굴이에요. 물론 극화 그림체가 아니라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캐릭터고 비추어진 건 늙은 캐릭터입니다. 아까 그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를 젊은 얼굴로 바꾸면 독자가 조금 더 다 와닿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출이네. 그러니까 주제 이동이 되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순간 이동인데 사실은 주제 이동이고 그렇게 되면 양상 이동이 중첩되게 됩니다. 그 느낌을 겪게 됩니다. 자, 언어 유희와 반복, 개그 만화에서 주로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홀짝 요거는 나중에 저 작품 마지막에 홀짝이라는 언어 유희로 받아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간이동은 이런 식으로 연출할 때 씁니다. 감정으로 확 들어와라. 나도 종일 일하다 봤는데 집에 오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여자 캐릭터가 얘기했는데요. 뭐 얘기를 할 때 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 작품에서 예시를 들면 이 방법을 자주 쓰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몇 칸이죠? 실질적으로 한 칸인데 일부러 칸을 나눠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쪼개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연출 본 적 많죠? 시공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시퀀스예요 라고 독자한테 설명해 줄 때 그럴 때 일부러 한 칸인데 쪼개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복붙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경은 순간이동인데 복붙이니까 캐릭터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작 이동이 중첩되게 됩니다. 중첩되게 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계속 어떤 느낌을 받느냐? 관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독자한테. 관조. 지금부터 시인의 위치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관조해 주세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실질적으로 무슨 이동?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순간이동으로 느낄 거예요. 근데 주제이동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맥락을 설명하자면 얘는 아버지, 얘는 딸이고요. 얘는 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유치원 시절, 그리고 얘랑 결혼한 유치원 시절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마고 얘는 딸인 거예요. 딸을 데리고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여행하다가 우리 나중에 결혼할래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해줬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상이동이 됐죠. 양상이동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작품 전부 다 이거는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슬슬 목이 가네요. 읽은 것까지. 여기서 받았던 연출이 아까 여러분한테 이 소개해줬던 요 연출입니다. 이제 저렇게 이렇게 지시받았을 게 보고.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내용 이해와 별개로 전제가 붙었어요. 내용의 이해를 얘가 못하지 않아요. 요 컷 빠져도 상관없고 요 빨간 거 빠져도 상관없이 내용이 이해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설마 A 아니겠지 친구를 의심하다니 나도 참 먼저 나가 있으면 먼저 나갔습니다. 내용 이해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요 컷이 없어도. 자, 흉가라 하더만 뭐 짜다리 뺄 거 없네. 푸디 기념사진 한번 찍어봐라. 대사를 쳤어요. 딱 써봐라. 자, 하나 둘. 이거 뭐야? 내용 이해 문제 없죠? 근데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면 무슨 효과를 가집니까? 내가 말했잖아. 순간이동이에요. 이거. 순간이동이라고. 순간이동의 역할을 가지는 컷을 여러분이 계속 무한대로 복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무한 캔버스라 했잖아. 웹툰의 세계는. 별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첨가되느냐면 조금 더 시간을 지체시키고 그 광경을 조금 더 깊게 봐라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특히 클릭 스튜디오 업데이트 되면서 웹툰 작가들이 요거를 많이 바랬었거든. 콘티 쭉 다 짜놨어요. 스크롤로 콘티 쭉 다 짜놨다고. 근데 여기다 뭐 좀 더 넣고 싶은데 얘 넣으려면 다 뜯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깝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호했는데 요즘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중간중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답니다. 캔버스를. 그러니까 편해졌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오늘 깊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이동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동은 아무래도 요걸 텐데 요렇게만 연출을 하면 너무 작품이 가독성이 너무 쉬워서 독자가 단조롭고 지루해하니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대화씬을 연출하더라도 소재 이동으로 좀 연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네 얼굴 내 얼굴 대가치기 하지 말고 뭐 먹는 장면 아니면 손으로 커피 드는 장면 전등 깜빡이는 장면 이렇게 자꾸 소재를 이동시켜서 해주면 독자가 안 지루해한다. 그 다음에 이건 장면간 이동을 했었는데 내가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동으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주제 이동. 주제 이동을 해주면은 훨씬 더 연출이 시퀀스가 멋져지는데 왜? 얘랑 결합할 때. 얘랑 결합하면 멋져진다. 그래서 얘랑 결합시키는 건 대단히 어렵고 특히 얘랑 결합시키는 건 대단히 어렵지만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팬이 늘어난다. 라는 결론으로 오늘 1부를 마치겠습니다. 어째 좀 내용 이해가 됐어요? 잘? 머릿속에 좀 박혔어요? 됐어? 말을 해줘야 알지. 뭐 양상이동으로 내가 알아서 이해하라고? 여러분 잘 설명해줘야지. 자, 원래 오늘 해야 될 본 강의, 본 타임 요겁니다. 글과 그림의 결합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거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웹툰의 이해 뭐 종강이에요. 오늘 종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쉽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는 중간고사 치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보면 여러분들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훨씬 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발표 못해도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녹화해 오세요. 얼굴 나오는 것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화면 녹화를 해서 여기서 틀어요. 갖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세요. 어떻게든 발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가 성행할 때는 결국 사람 콘텐츠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오늘 요거 다 볼 수 있어요. 서론. 웹툰은 글과 그림이 만드는 예술이고요. 글과 그림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그걸 볼게요. 그 전을 위해서 조금 지루한 얘기지만 만화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요게 사전적 정답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정답이 아니고 만화가들이, 작가들이, 학자들이. 자, 수용자에게 독자나 관객이죠.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미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순서긴 순서인데 의도된 순서래요. 의도된 순서가 제가 말했던 타이밍 에이전시입니다. 난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 라는 그 의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 연출이 가미된 순서대로 병렬시킨 그림 및 기타 형상들, 글자, 그림, 뭐 의서 뭐 다 포함이죠. 그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만화라고 봅니다. 지금은 웹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차피 뿌리가 같아요. 그죠? 이때 만화는 주로 뭘 사용하느냐? 글이라는 그림 사용합니다. 다른 거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음악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만져지는 웹툰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글과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아니면 동시에 사용하거나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언어와 형상은 글과 그림은 텍스트와 이미지는 각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웹소설은 언어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둘이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 세 가지인데 이게 1년의 미학적 효과를 내는데 7가지 유형밖에 없대. 그럼 엄청 쉽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균형을 유지할 때가 있고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글은 내용을 많이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림이 더 자유분방해지고 그림이 명확하게 어떤 장면을 너무 지나치게 보여줘버리면 글은 자유롭게 지 영역을 찾아 나서고 그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즉 포인트, 글과 그림은 서로 되게 기싸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기게 해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작가예요. 알겠죠? 그 시너지 효과에 따라 7가지 큰 범주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다가 오늘의 서론입니다. 살펴볼 마음이 듭니까? 7가지 유형 오늘 살펴볼 마음이 듭니까? 살펴보자고. 자, 그림은 어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느냐? 글 첫 번째,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 유치원생처럼 첫 번째 무슨 결합이요? 외우십시오. 자, 4시간의 경전 끝에 한중연합군은 막대한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나는 그래서 이 그림은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사파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신문 알죠? 신문에 들어가는 그 그림 사실은 뭐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아, 그날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몸이 아파서 쉽대요. 그러면 그냥 글자만 보도 되잖아. 얘는 뭐냐면 그림은 도해 기능은 있지만 도해 풀었었다면 그림 도자에 해석자 그 도해 기능은 있는데 이미 완성되어 있대. 텍스트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짜다리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지 않는 서브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있어도 그만이다, 없어도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SMR 소리, 라면 먹는 소리 듣고 싶어서 라디오 킬 때는 유튜브로 굳이 먹는 모습은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작업하려면 그때 라디오를 듣잖아. 그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시를 볼게요. 요거부터 봅시다. 우리는 새벽이 될 즈음 100m마다 한 번씩 소환형 비틀거리며 뭐 돌아왔다. 이거 그림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영어를 봅시다. 미 한중국 어쩌고 바로 되었습니다. 이거 그림 없어도 그만입니다. 자, 마침내 혼자다. 나는 저 글이 중요해요. 그림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요거 상륙작전의 관문이 될 편의도와 원민도까지 파악이 끝났다. 저 정보가 중요하지 그림 짜다리 안 중요해요. 자, 시소가 영어로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 컸대요. 사실 이거는 그림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림 예시로 봅시다.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만 TV 누워갖고 놀기만 하고 말이야. 그냥 그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글자만 있어도 됩니다. 어서와, 고생 많았어요. 잘 살았나? 아무래도 당신이 나름의 화하지. 지금 주고받는 대사가 중요하지. 요 이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반겨주는 건 걔들 뿐이래요. 이 맛에 퇴근한다. 으악, 대방김. 전부 똑같습니다. 이거 글자가 중요합니다. 니 괜찮나? 그러면 니는 나는 괜찮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작가는. 엄마 내는 잘 있다. 잘 지낸다. 요 대사가 중요했어요. 그게 글중심 결합입니다. 자, 짧게 넘어가는데 왜냐면 7가지나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무슨 결합이요? 이번에는 그림이 완벽하게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그림 중심 결합에서의 글은 사실상 무슨 효과 하냐면 음향 효과 정도 구실에 그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갤러리에서 명화를 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해설해주면 안 들리잖아요. 그거예요. 자, 이건 그림 자체가 중요해요. 글자가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이 캐릭터가 표정 연기랑 그 동작 신체화나 연기를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걸 마시고 있고 캥 하고 음식 토하고 뭐 이런 것들 지저분한 어떤 장면들 다 충분히 표현해줬어요. 여기서 우적우적 벌컥 후두두두 이거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런 거는 그림 자체를 중요하게 취급해달라라는 연출이에요. 자,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런 거 안 써줘도 돼요. 뭐 개구르르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써도 돼요. 해냈어 이런 거 이거 필요 없어요. 특히 이거 슬슬 잠깐 순간이동이죠. 여기서 글이 들어가서 오히려 해칩니다.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으아 저거 없어도 그만. 형이 중국에 가고 이거는 이제 말장난이죠. 없어도 그만. 여기서 짜가 잘렸어요. 땀 때리는 장면인데 따라하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충격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짤랑 풍경 소리 짤랑 없어도 돼요. 요것들은 모두 그림 형식 결합입니다. 자, 아이고 땅이 무너져라 한숨 쉰 이런 연출은 교과에서 쓰기 힘들죠. 저처럼 약간 개그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좀 쓰는 다큐멘터리 이런 사람들이 기호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요거는 없어도 돼요. 쩌저적 없어도 돼요. 꿀꺽꿀꺽꿀꺽 이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람 나라에 퍼져가고 저런 거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그러면 무슨 이동이죠? 요거 벚꽃이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이동이 되는 건데 그 칸을 다시 다 지우고 결합시켜 버리니까 양상이동으로 바뀌어버리죠. 어쨌든 그 얘기는 별개고 우리 사람 나라에 퍼져간다. 누구 그래 사람 퍼져가는 거 알겠다. 저 글자 없어도 됩니다. 이거랑 이거를 보세요. 이거랑 이거만 보면 돼요. 이거 글자 넣으면 맛이 살아요? 그냥 그림만 봐도 됩니다. 알겠죠? 사과만 빼고 다 맞추고 있다. 그 개그 하고 있는 거야. 사과만 빼고 다 맞추고 있다. 이것도 이 사람 가져가지 마세요. 저거 글자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캘리그라피 흉내 내본다고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글자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거 말고 요 컷을 보세요. 요 컷. 상황이 예의치할 땐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따라. 지당하십니다.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렇지. 도구를 써야지. 그러니까 바보 딸과 바보 아버지죠. 그죠? 의자에 올라선 게 아니고 의자로 꺼내고 있잖아. 여기서 요 글자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이건 보여줬죠? 글자 없어도 그만이라고. 자, 세 번째 봅시다. 무슨 결합이요? 이중결합. 여러분이 이제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유형 나중에 소개할 거는 쓰면 안 되는 결합이 하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뭐가 남았냐? 이중결합, 병렬결합, 상호우정결합, 몽타주기법 4개가 남았어요. 사실상 4개가 남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나중에 이거로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순간이동, 동작이동, 소재이동, 주제이동 다 골고루 쓰면서 이 중에 하나를 양상이동이랑 결합시켜보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 중심 결합, 그림 중심 결합 써도 되는데 이중결합이 왜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글과 그림이 얘는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반영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무지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인한테 무지개 그림 보여주면 되는데 빨주, 노초, 파란거 글자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자, 회사생활 참 힘들다. 이렇게 힘들 때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겠다. 이거 대사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이건 기호적 표현이죠. 근데 이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거 회사생활 힘들어하네. 잘 내고 있고 가족 사진 물끄러미 보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탭을 쳤는데 안 풀어주네요. 같은 말 하고 있죠. 도시락 뚜껑에 귀신이 붙어있다. 정확하게 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결합의 유형을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조지가 엄숙한 얼굴로 막대 사탕을 올렸다. 그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여러분 웃길 거예요. 하지만 캡틴의 무서운 주먹은 빗나갔다. 젠장 내 주먹을 피해서 벽을 쳐버렸잖아. 벽치고 있는 장면 그렸어요. 피했다. 피하는 장면 그렸어요. 이렇게 연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너무 슬프다. 에이미는 생각했다. 이렇게 연출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대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상호 우정 결합이 되거든요. 근데 슬프네. 뭔가 슬픈 표정 그렸어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얘네들은 보여주면 안 된다. 글과 그림이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왜 같이 있어? 이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이 쓸모없는 유형은 왜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디서 쓰일까요? 힌트, 택배. 두 번째 힌트, 전자기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깠어. 뭘 찾아요? 택배, 전자기기 했어. 이제 설치해야 돼. 여러분 뭐 읽어요?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망치에 줄을 이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즉석 장치를 만드세요.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설명서 같은 거 이제 보는 식으로 할 때, 아니면 어린이 학습 만화, 교양 만화 이런 거 연출할 때 저 유형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씨 답답해서 미치겠네. 아 그래 맞아. 영화에서 보면 망치 같은 걸로 내리치면 되던데 그 장면 그대로 그려놨어요. 요걸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뭐니 해도 불닭 볶으면 되지. 아니지 팔도 비빔면이지. 그냥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이건 내가 하면 이렇게 대사 없어도 되는데 아빠는 배고프니까 11개, 너는 2개씩 물어. 뭐 이런 대사들. 얘랑 이중결합하고 있어요.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결합입니다. 이걸 잘 써줘야 됩니다. 무슨 결합이요? 첨가결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글자하고 그림이 서로 네가 더 잘났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양보해주는 결합이야. 아니야 네가 더 돋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양보해주는 결합이에요. 정교화해준다. 즉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이 엄마나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이어폰이 없어서 소리 한참 죽이고 본 적 있어요?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죠? 스포츠 경기는 사실상 스포츠 영상만 봐도 결과물 나오고 자막 나오는데 우리가 왜 맛이 안 난다는 느끼냐면 관중의 환호성이 안 들려서 캐스터가 꼴꼴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첨가되죠. 효과가. 그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 중 1과 3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들의 기괴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지 말라고 했다. 지금 억지로 뭔가를 보고 있는 표정 셔레이드 들어갔고 까득까득 우득적 까득까득 이 의성어 지금 무슨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 안 보여줬죠. 지금 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 보여줬는데 이 효과가 첨가해 줍니다. 효과를. 자 이거 야 아빠 말 잘 들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알겠지? 기죽지 마. 뭐 그런 대사를 하고 있어요. 나도 최선 다할게 아빠 이랬는데 아빠도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개그예요. 아빠도 최선을 다한다. 그럼 이 그림을 진짜 아빠가 최선을 다하는 듯한 그림으로 그려줘야지 서로 첨가결합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아빠도 여기 결혼한 표정으로 서 있고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면 뭔가 웃음이 크게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 아버지가 저렇게 딱 최선을 다하네, 와 딸 이겨먹으려고 저런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할 때 있습니다. 자, 정원이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다. 그가 징그럽게 쳐다봤다 했는데 도대체 징그럽게 쳐다보는 게 뭔데? 라고 그림이 정확하게 도와줍니다. 효과를 첨가해줍니다. 아 저런 표정 턱업 아 차거 벌컥벌컥 살 것 같네. 아 사람 살려. 뭐 완벽하게 뚫렸다 라는 글자가 그림이 서로 효과를 첨가해줍니다. 야 완벽하게 뚫렸네. 이렇게 컴퓨터에 뚜디치기 빵빵빵빵. 요게 저거랑 반대잖아요. 뚜껑에 붙어 있겠지라는 글자를 쓰고 저 그림을 넣어주면 첨가결합이 되는데 도시락 뚜껑에 귀신이 붙어 있음이라고 하면 이중결합이 돼요. 차이를 알겠어요? 같은 도시락 뚜껑에 귀신 붙어 있었어. 이게 반전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중결합이 되고 뚜껑에 붙어 있겠지 했는데 붙어 있는 게 김밥이 아니고 조그만 귀신이네. 그렇게 되면은 첨가결합이 됩니다. 요것도 첨가결합이고 저것도 첨가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술 따라주는데 어디 두 손으로 다른 아이가 한 대 맞았는데 알고 보니 오징어들이었다 뭐 이런 거고 도자기 깨기에 장인을 뽑는 거다. 그러면 도자기들을 어떻게 깨는지 얘네들이 첨가해주고 있죠. 그런 결합. 놀랐는데 좀비가 있어서 놀란 게 아니고 방안이 어지러워져서 놀란 거구나. 정리 다 깔끔하게 해놨구나. 요 글자가 요 장면과 서로 첨가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첨가결합이었어요. 이제 슬슬 외우기 버겁죠. 다섯 번째 무슨 결합? 병렬결합.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는 글이랑 그림이 서로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대화 나누고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이 친구끼리 대화하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들어주는 대화를 한 적 있습니까? 나 어제 완전 재수없는 애 만났잖아. 근데 얘가 뭔데 이렇게 말을 안 해주고 나 배고파 죽겠다. 야 뭐 먹을 거야? 그러니까 걔가 어제 어쨌냐면 그러니까 난 짜장면.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과 이 글은 서로 다른 데 있어요. 관제탑 내 말 들리니까 근데 편의점에서 뭐 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누나 편의점 알바생이 뭐가 좋아요? 이 대사랑 진열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이랑 그림이랑 서로 완전 병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건데 그러면 이 결합을 쓰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아까 미리 그려놓은 게 저겁니다. 요건 어떻게 되느냐, 글과 그림이 서로 안 만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니는 네 할 일 잘해라.
내는 내 할 일 잘할게 하고 병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판에 종속된 대사와 말풍선이라고 돼 있어요. 후속판에 무관한 상황에도 계속된다면 정렬결합이다. 이렇게 연출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 컷, 가방 1도 이 컷을 상호 우정결합,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상호 우정결합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손을 그려주고 가방도 보여준 다음에 가방 1위도 내가 들어줄게 라는 대사를 하면 상호 우정결합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앞 혹은 뒤에다가 밀어버리고 가방을 1위도와 이 대사와 이 장면은 병렬결합을 합니다. 요것도 야 오늘은 너랑 더 있고 싶단 말이야. 또 이런다 오빠. 이 대사는 저 노래방에서 있었던 대사고 이 대사는 집에 귀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응용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즉석에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대충 어울리는 대사 해줄래요? 자, 엄마, 딸, 엄마, 엄마예요. 알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무슨 대사를 할까? 왔니? 합시다. 도시락은 왜 또 안 먹었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왔니? 점점점점점점 한 다음에 도시락은 왜 또 안 먹었어? 자, 무슨 결합?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상호우정 결합입니다. 자, 이 대사를 뒤로 밀어버려요. 도시락을 왜 또 안 먹었어? 엄마 혼자 덕배 가듯이 읊조리듯이 했어요. 무슨 결합? 여러분이 보고 있네. 병렬결합이에요. 말풍선을 뒤로 밀어버렸을 뿐인데 결합 유형이 바뀌니까 독자가 이 엄마가 지금 심정적으로 뭔가 대단히 깊은 상황이다, 중요한 컷이다 라고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져요. 여기서 턱 걸리면서. 그리고 여기선 대사가 안 했거든. 그죠? 대사가 안 치니까 요 결합도 병렬결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병렬결합을 쓰지 말란 게 아니고 병렬결합인 것처럼 일부러 느낌을 다르게 하는 연출로 바꿔버리면 느낌이 턱 걸리기 때문에 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성 연상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봅시다. 자, 근데 니들이 운동회 하면 꼭 올림픽 같겠다. 아, 이분 우리한테 특강 옵니다. 배민기 작가. 지금 무사말린 그리고 있는. 이거 병렬결합이에요. 글과 그림이 안 맞나요? 자, 저거 주절주절한 대사 있죠? 이 그림이랑 안 맞나요? 정복기가 서울지구의 철기를 파괴했다. 그림이랑 안 맞나요? 안 만나니까 보는 사람이 턱 걸립니다. 요렇게 이거 보이죠? 덜덜덜덜덜. 이거는 여기 있네. 요 유형은 첨가결합인데 요 그림은 결합이 달라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건 몽타주입니다. 이거 몽타주 기법이에요. 글자가 양파 키울 때 사랑해 해주면 잘 자라고 뭐 죽어 이러면 못 자란다잖아. 이제 그거 활용한 개그인데 사랑해를 이렇게 쓰고 죽어버려를 저렇게 이쁘게 하면 어떤 반응일까 한번 궁금하다. 뭐 그런 류의 개그겠죠. 이럴 때는 이제 몽타주 기법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크크크크크크 이건 눈썹을 상징하죠. 그런 거는 지금 보고 있는 몽타주 결합입니다. 몽타주 결합 설명할게요. 요거. 얘는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글이지만 글이 아니고, 또는 그림인데 그림이 아니고, 또는 그리면서 그림이기도 한 묘한 형상을 설명할 때 얘네들은 공감각적 체험을 준다고 해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해요. 이런 뭐 순풍, 아이가들, 너를 넣어도 아프지 않으려고 팔랑, 펄렁, 이런 거는 글인지 그림인지 글자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죠. 이런 걸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이 아저씨가 무슨 알파벳으로 읽혀요? A로 읽히죠? 이런 내용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런 걸 언제 쓰느냐? 요럴 때 씁니다. 이게 멋지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음표시인데 음악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드래곤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얘가 순수 악만 나는 마인부라는 캐릭터인데 첫 등장하는 첫 대사가 이거였어요. 무갸갸갸갸 무려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효과들. 이런 거 할 때 몽타주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화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저거 의성어 보십시오. 저거 기가 막히잖아요. 글자들. 이건 글자가 아니죠. 그림이죠. 그냥. 이거 진짜 특이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타이틀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게 노력한 건데 두두두두두 이렇게 뛰어다니는 의성어인데 두 중에 한 가지 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몇 번째? 두 번째죠. 뒤에 있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지. 글자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원근감을 읽어주게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몽타주 기법이 쓰인다 이 말이고요. 다시. 요 병렬 결합은 요겁니다. 요럴 때 쓴다고 오늘은 너랑 더 이거. 여보 자기야말로 요즘 많이 힘들 텐데 뭐야 한잔 할래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대사야? 집에 가서 지금 부인이랑 나오는 대사죠. 아니야 괜찮아 당신 먹어 나는 비타민 챙겨 먹으면 돼. 나한테는 비타민이 있거든. 그 비타민이라는 존재가 누구죠? 내연녀죠. 그러면 아주 사악한 캐릭터를 묘사할 때 저런 방식으로 병렬 결합을 일부러 썼습니다. 몽타주 기법 설명했고 드디어 마지막 결합 유형인데 얘가 마지막인 이유가 있지. 자, 무슨 결합이요? 상호 우정 결합. 이 7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써야 되고 가장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적인 유형이 무슨 유형이게요? 요 유형입니다. 요거를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점석입니다. 봅시다. 얘가 첨가결합이랑 좀 헷갈릴 거예요. 상호 우정결합이 아주 잘 돼서 누군가를 더 돋보이게 해줄 때 첨가결합이 됩니다. 기본은 상호 우정이에요. 글과 그림이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요거예요. 어떤 조합이 있느냐? 예를 들면 커플이라 치면 너무 선남선녀가 아닌 거지. 근데 적절한 뭐 남녀 아니면 남남도 되고 여녀도 되는데 어쨌든 적당한 커플이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런 커플들 많이 보죠. 이쁜 커플들. 이 사람은 뭐 어떤 부분이 약한데 저 사람이 강해서 시너지 효과. 이 사람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얘가 잘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커플들 많이 보잖아. 그 결합입니다. 얘네들은 혼자서는 전달 못하는 내용인데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상호 우정결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뚜디 나 출장 갈 것 같다. 3일 정도 없다 집에. 그러니까 너무 싫다. 심으로 우리 뚜디 출장 간 동안 내 외로워서 어쩌지? 라고 하는데 표정이 어때요? 표정은 즐거워하고 있죠. 얘랑 같이 봐야 알죠. 이 장면은. 그죠? 완벽하게. 나 출장 취소될 수도 있대. 내일 정해진대. 신난다. 외로울까봐 겁났었는데 너무 신난다 하는데 표정은 다르죠. 요건 서로 같이 봐야지 맛이 납니다. 요거 글자 빼면 어때요? 글자 빼면. 글자가 있으면 어릴 때 가장 커 보였던 것은 그 목욕탕에서 밀어주던 아빠 등이었다. 뭐 이런 장면을 그린 거겠죠.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꼭 같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모든 유형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맛이야. 너는 아파트로 돌아가. 감성적인 표정과 감성적인 대상.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보고 좀 오래 된것 같다. 이렇게 결합하는 거. 이거 모분적으로 쓰였죠. 그 자를 그만두게 하려면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얘가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해결을 잡아요. 이봐 자네 눈에는 이 친구가 과연 사장으로 보이나? 근데 어떤 건데 수줍은하구나. 얘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1시간 뒤에 밥에 트럭을 몰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 얘란 말이죠. 서로 도와주고 있죠. 이거 완벽하잖아. 쟤 지금 거짓말 안 해. 나로 속말풍선을 보여주고 네 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무슨 장면인지 알죠? 가식적인 표정 지금 속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 글과 그림 결합 때문에 알죠? 이거는 블랙리머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금융계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은행형도 하고 있죠. 글이나 그림이랑 서로 충돌이 아주 묘하게 의존적이라서 같이 필요합니다. 개그 만화에서 준다리기, 2인상관, 사장님은 직업을 바꾸게 해주셨다. 민수야 또 착한 아이랍니다. 이런 대사. 그 다음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랍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요것들은 글과 그림이 충돌할 때 나오는 그 의미로 힘을 냅니다. 여기서 대사 빼면 어떤가 보세요. 기회 주도록 하자. 우리의 형제가 될 기회를 얘처럼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 한 장이 아닙니다. 2장입니다. 글자 혼자 있으면 뭔지 몰라요. 얘 이미지만 있어도 뭔지 몰라요. 근데 둘이 결합했죠. 한 장이 아닙니다. 2장입니다. 이면지 활용하란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죠. 그렇게 결합하는 유형이 저거는 설명했고 가장 완벽하고요. 파도가 이렇게 오는 와중에 시원하니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물 먹어서 시원하니란 말도 있고, 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맞춰놨으니 아이고 속 시원하니라고 묻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와 그림이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캐릭터인지 알겠죠?
모든 남자가 그러겠지만 나 성기만은 오빠는 다른 남자와 달라 라는 이 대사가 그림이란 드라마에서 아따 재수없는 캐릭터겠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 집에 놀러와요. 대사는 아주 명랑한 대사지만 집에 놀러가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게 상호우정 기사입니다. 아, 업히니까 기분 좋대 라는 대사가 요거랑 충돌하면서 아, 업힌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너무 가난한 대학생인데 삼각김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물 마시는 장면인데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라는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랑 충돌을 해서 상호우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 설명했고, 야 간만에 이렇게 아들하고 한잔하니까 억수로 즐겁네, 그래 그렇네 라고 화기애애 해놨는데 전혀 화기애애하지 않죠. 전형적인 어색한 부자 사이를 그리고 있죠. 그렇게 표현할 때, 자, 이 사람, 난 남몰래 그 사람 좋아하고 있다 말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얘가 사랑한다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스토킹하고 있는 거죠. 자, 으아 뻥 이불 찼어요. 민망할 때 이불 키갔잖아. 그 이불이 다리를 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 왜 그래 정장아 그만해 뭐 이런 대사들, 저런 것들은 모두 상호우정 결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례를 다 봤으니 이제 무려 7개 남았잖아.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야 알겠죠. 얘네들 결합을 그럼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재에서 좀 읽으세요. 교재 읽고 저는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자, 어떻게 연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퀴즈 냈다 생각하고 하나 읽어봅시다. 언제나처럼 맞아서 맨날 싸우는 커플이겠지. 맞아주는 뚜디가 남긴 다행 메시지. 이나 완전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데드 사인을 바꿔놨습니다. 뚜디야 사랑해로.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결합이죠 이거? 그림 중심 결합. 알겠죠? 혹은 얘는 몽타주 결합. 그림 중심 결합이고요. 얘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다행 메시지를 뚜디야 사랑해로 바꾸면 되지라고 이 대사를 치고 도망가는 순간 이게 맥이 탁 풀려요? 아니면 이게 더 나아요? 맥이 탁 풀리죠? 그게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 이중 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멀리 안 나는데 얘 옷 드시게 입고 나래? 얘 밥 잘 챙겨 먹고 얘 술 좀 줄이고 이 장면을 보아 하건데 결합 유형 중에는 이건 순간이동인 동시에 양상이동이죠. 무슨 장면이냐? 아버지 묘에 간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할아버지 얼굴이고 아버지가 청년의 얼굴이란 말은 아버지가 언제 죽었다? 아주 얘가 어릴 때 죽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이제 눈치채는 거죠. 이게 양상이동인데 그거를 내가 유치 찬란하게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묘에 다녀왔다라고 내가 해설을 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오그라들어요? 손가락 알겠죠? 독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저 이거였구나, 죽은 사람이었구나 짐작하면서 연출 잘했네 느끼려고 하는 순간에 초를 치고 있죠. 그게 이중결합의 대신입니다. 자, 이거 글 중심 결합으로 아예 바꾸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자, 네가 타주는 부하 직원이죠. 미스터 독이 타주는 커피는 정말 맛있다. 집에서도 맨날 이 맛이 난다. 남편이 타주는데, 근데 사실은 걸레빵 물에 침까지 뱉는 그 커피 맛이래요. 그거를 글 중심 결합에서 여러분 게시판에서 많이 볼 겁니다. 안녕 무슨 개인들 오늘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완전 사이다 썰 하나 푼다. 지는 손이 없나 딸이 없나 내만 보면 맨날 커피 사다가 진상 꼰대 부장이거든. 내가 타줘야 맛있잖아. 뭐래 마시봐. 뭐 이렇게.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하는 이거 어느 게 연출이 더 나아요? 라는 건 없어요. 라는 건 없고 다만 글중심 결합으로 풀면 저렇게 되는 거고 상호우정 결합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되게 따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순순히 김장을 하던 장모님이 무로 날 때리셨다. 요거를 청각결합으로 풀게요. 내가 되게 따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순순히 내 몫을 쳐맞았고 지리고 있어요. 장서 갈등 써놨어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우정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연출하는 게 이거보다는 더 맛이 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사들은 전부 특정 대사에 힘을 실어줄 때 써줍니다. 왜 뭐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하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서 술 먹었겠죠. 그다음에 갑시다. 여기서 갑시다를 당신을 체포합니다 라는 글자로 쓰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갑시다 이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경찰차랑 경찰 그려놨는데 또 체포란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 두 가지 바꿔보는 거 비교해서 볼게요.
뭐가 더 나은지 한번 보세요. 고시생 없는 고시원. 적응 못할까봐 두렵진 않다. 적응할까봐 두렵지. 이불 하나 또 어디 얻을 데 없냐? 이런 거. 이건 원래 대사고요. 바꿔볼게요. 놓을 곳 없는 살림살이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 자취한 사람들. 어찌어찌 이불터가 붙은 싸구려 반찬들. 창문 없는 방과 덜 말라 눅눅한 빨래들. 이 모든 것에 곧 적응해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렇게. 어떤 연출이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때부터 취향 차이가 나옵니다. 작가별로. 아, 나는 이런 결합을 잘 쓰는구나, 이 작가는. 그러니까 독자가 무슨 결합 이런 걸 용어는 모르지. 웹툰 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느낌으로 압니다, 독자는. 아, 이 작가는 이런 연출하는구나. 아, 이 작가는 이런 연출하는구나. 이 지금 병렬 결합하고 있잖아요. 적응 못할까봐 두렵진 않다. 이 대사와 반찬통들만 이렇게 놓여있는 이 이미지는 서로 병렬 결합이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첨가 결합 내지 이중 결합 맞아요. 적응할까봐 두렵지. 이거 완전 서로 안 만나고 있어요. 병렬 결합이에요. 얘네들은 정확히 상호 우정 결합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중 결합입니다. 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지금 전형적인 이 연출입니다. 이 연출. 말풍선을 그대로 옮겨서 이중 결합 해볼게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면 무슨 결합? 그게 이중 결합이에요. 아니, 양 한 마리가 아닌데 꼭 양 한 마리를 그려놨네?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걔네들 글자를 글도 모아와서 얘한테 붙여주면 무슨 결합이 됐죠? 이중 결합. 안 만나고 있어요. 이 대사는 이 그림이랑. 대신에 이중 결합에서 턱 걸렸던 독자를 이렇게 뭔가 꿈꾸고 있는 장면으로 바꿔 그려준 다음에 이거 그림 중심 결합, 그림 중심 결합, 그림 중심 결합. 그래 결심했어. 번쩍 눈 뜬 거 이거 병렬 결합 내지 상호우정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합 유형이 좀 달라집니다. 말풍선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명백히 우측 연출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샤레이드 기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요즘 무슨 공사영역 들어와서 걔한테 안 했어요? 쪼르륵 술 따는 장면입니다. 그림 중심 결합입니다. 내 고향 산 강 파헤치는 일 내는 못한다. 으악, 오그라드는 설명을 했어요. 자, 아버지, 요즘 무슨 공사 들어와서 괜찮다 안 했어요? 쪼르륵 아무 말을 안 해버립니다. 설명하는 게 나아요? 설명 안 하는 게 나아요? 설명 안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고급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연출하면 되고요. 해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2부도 끝.